20살. 남들처럼 평범한 청춘을 꿈꾸던 내게 아버지는 급성, 백혈병 진단서를, 그리고 세상은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달아줬어. 야, 친구. 내가 살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건 처음일 거야. 딱 20살. 뭘 해도 신나고 미래가 창창할 나이잖아. 근데 말이야. 한순간에 모든 게 뒤집혔어. 급성 백혈병. 의사 선생님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내 귀에는 마치 벼락처럼 때려 박혔어. 잊기지 않았지? 병실에 누워 하얗게 질린 아버지 얼굴을 봤을 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 난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거든. 친구들하고는 술 한 잔 더 마실까? 시험이나 망치지 않을까?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고백이나 해볼까? 뭐 그런 고민하는 게 전부였지. 근데 이제 나는 졸지에 보호자가 된 거야. 이 단어 하나가 내 20살의 청춘을 완전히 지워버렸어. 그 순간 내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어른이 되어버린 거지. 사람들은 가족이 먼저지 하면서 따뜻하게 말해줬어. 물론 맞아.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지. 근데 말이야. 그런 따뜻한 말들이 내게 위로가 되기 전에 냉혹한 숫자들이 먼저 나를 덮쳤어. 병원비, 검사비, 특진비, 약값 끝도 없이 밀려드는 영수증들. 그걸 보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어. 솔직히 난 돈이라는 것에 이렇게까지 시달려 본 적이 없었잖아. 친구들은 방학이라고 해외여행이니 명품이니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나는 자활근로로 겨우겨우 월 130만 원을 벌어서 아버지 치료비랑 우리 집 생활비를 전부 감당해야 했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면 다시 병원 가는 생활이 반복됐지. 밤에는 침대에 눕는 것조차 아까워서 그냥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았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더라. 나는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할 20살인데 왜 이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 내 또래 친구들은 부모님께 용돈 받아 쓰고 잔소리 듣고 그러면서 크잖아. 근데 나는 내가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된 거야. 하루는 복지사 선생님이 오셔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더라. 내가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도 몰랐어. 선생님이 챙겨준 지원 서류를 받아 들었을 때 한편으론 너무 창피했어. 20살짜리가 이런 서류나 받고 있다니. 내가 무슨 가장도 아니고 아직 애인데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그 아이러니가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어. 그래도 막막했던 내 상황에 그 서류 뭉치가 한 줄기 빛 같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지사 선생님이 말해주는 대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했어. 이걸 해야 우리 아버지가 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버텼지. 한편으론 이게 다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었어. 평생 이런 걸로 남에게 손 벌리며 살 줄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 말이야. 내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바쁠 텐데 난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근데 그런 내게 의사 선생님은 또 한 번 철퇴를 내리더라. 얼굴에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아주 사무적으로 말했어. 민수 씨, 아버지 수술 이틀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식을 서두르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틀 안에? 겨우 이틀 안에 이렇게 큰 결정을 하라니. 머리가 하얘졌어. 이식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이틀 안에 어떻게 마련하냐고. 나는 아직 미성년자 티도 못 벗은 20살인데 이렇게나 엄청난 책임이 내 어깨를 짓눌렀어. 시간도 돈도 모든 것이 날 옥죄어왔어. 이 세상 모든 짐이 내게로 밀려오는 것 같더라. 나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할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밤새도록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끙끙 앓았어.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 너무 힘들면 눈물도 안 나오는 거 알아? 정신없이 병원 로비를 헤매다가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어.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으니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들더라. 통장에 찍힌 잔액을 봤는데 기가 막혔지. 고작 몇십만 원 남짓. 이 돈으로 당장 내일 아버지 약값도 부족한데 수술이라니. 이틀이라는 시간이 마치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어. 이 절벽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어. 그 순간 나는 어른이 된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 친구들은 졸업하고 뭘 할까? 아니면 연애를 할까 같은 고민을 할 텐데 나는 생사의 기로에서 돈 걱정이나 하고 있었어. 내 삶은 이미 또래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내 청춘은 시작되었어.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나는 당장 우리 살 집조차 위태로워졌어. 집세랑 공과금 연체 고지서가 매일같이 쌓였고 집주인 아저씨의 독촉 전화는 나를 더욱 압박했어. 민수군, 월세가 벌써 3달째 밀렸는데 어쩔 거야? 이러다 보증금 다 까먹는다고? 아저씨는 내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지만 아저씨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나도 알았지.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 친구들은 부모님이 내주는 월세 걱정 없이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편하게 생활할 텐데 나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어.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집세 걱정까지 해야 한다니 정말이지 억울했지. 친구들은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고 부모님께 꾸지람 들을 텐데 나는 내가 부모님 앞가림을 해야 한다니 이 20살의 어깨는 너무 무거웠어. 난 병원 밥도 못 먹고 틈만 나면 일에 매달렸어. 주말은 물론이고 야간 알바까지 닥치는 대로 다 했지. 병원 간호사들은 민수 씨, 밥 좀 챙겨 먹고 해요. 하면서 걱정해줬지만 난 그럴 시간도 돈도 없었어. 퇴근하면 병원으로 달려가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잠시 눈 좀 붙였다 싶으면 다시 일터로 가야 했어. 그렇게 병원과 일터를 왕복하는 강행군이 그냥 내 일상이 돼버린 거야.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왔고 거울 속 내 얼굴은 내가 봐도 처참했어. 깡마른 몸에 퀭한 눈, 누가 봐도 지쳐있는 얼굴, 20살답지 않은 모습이었지. 친구들은 술 마시고 늦잠 자도 될 시간에 나는 밤샘 상하차 알바를 하고 있었어. 내 20살의 하루는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어. 다른 친구들이 청춘을 즐길 때 내 청춘은 땀과 피로로 얼룩지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 민수 씨, 아버님 사연 잘 봤습니다. 저희가 사적 모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참여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 달 병원비는 저희가 부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귀가 번쩍 뜨였지. 한 달 병원비, 그게 얼마인데 당장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달콤한 유혹이었어.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하고 싶었지만 뭔가 찜찜했어. 다른 친구들은 유튜브 보고 SNS 하는 게 일상일 텐데 나는 내 삶을 영상으로 찍어서 돈을 번다는 게 왠지 모르게 자존심 상하고 찜찜했어. 이 불쌍한 내 처지를 온 세상에 알린다는 것도 싫었고 밤새도록 고민했어. 친구들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이런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어. 그 애들은 이런 고민은 상상도 못할 테니까 폰을 쥐고 수십 번을 망설이다 결국 나는 홍보 대신 기록과 공적 절차를 택했어. 떳떳하게 원칙대로 아버지 치료를 진행하고 싶었거든.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해서 언젠가 아버지가 나으면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지켰어요 하고 말해주고 싶었어.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만이라도 내 행동에 부끄럽지 않고 싶었어.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구걸하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다시 야간 상하차 뛰러 가는 길, 또 한 번 미지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 낯선 번호, 또 다른 유혹. 내 촉은 이미 이골이 나 있었지. 이번엔 또 어떤 지옥 같은 미끼가 던져질까 하는 생각에 전화를 받을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어. 하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지. 지금 내게 걸려오는 전화는 단 한 통도 허투루 넘길 수 없었으니까. 이 삶이 너무 고달팠지만 나만 힘든 건 아니겠지. 친구들은 밤새 게임하고 여자친구랑 통화할 시간인데 나는 다음 유혹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날 밤 별은 내가 흘린 땀방울보다 빛나지 않았어. 아침이 밝자마자 그 낯선 번호의 정체가 드러났어. 대출 브로커였지. 민수 씨, 제가 사정 다 들어서 합니다. 급할 땐 현금이 제일 빨라요. 아버님 병원비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걔는 온갖 가머니설로 나를 유혹했어. 무슨 대출이 있는데 서류도 간단하고 바로 돈이 나온다는 둥. 솔직히 한두 번 흔들린 게 아니야. 지금 당장 수술비가 없어서 아버지가 위태로운데 그깟 원칙이 대수냐는 생각이 순간 스쳤어.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 브로커의 번지르르한 말들 뒤에 숨겨진 위험한 덫을 나는 직감했어.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지. 내 떳떳함을 팔 순 없었으니까.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내가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댈 수는 없었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가족까지 모두 무너질 것 같았거든. 브로커를 쳐내고 나서 나는 무작정 구청을 찾아갔어. 복지사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의료급여,
긴급복지 같은 온갖 증빙 서류들을 한꺼번에 다 진행했지. 겹겹이 쌓인 서류 앞에서 인내심은 바닥났어. 담당 공무원은 내가 지쳐 보이는지 민수 씨, 힘내세요. 하고 위로해줬지만 내 귀에는 오직 서류에 도장 찍는 소리만이 희망처럼 들렸어. 쾅, 쾅, 쾅. 그 소리가 내가 지금 버티고 있다는 증거 같았어. 이 과정을 거쳐야 아버지가 살 수 있으니 지쳐도 쉴 수 없었어. 멍한 눈으로 벽에 걸린 시계만 바라봤어. 하루가 너무 길고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지. 내가 받아야 할 돌봄은 어디에도 없는데 이렇게 서류를 들고 싸우는 나를 보면서 쓴웃음이 나오더라. 근데 또 병원에서는 당장 수혈이 필요하다고 재촉했어. 시간과 돈의 이중 압박은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어. 난 수혈 봉사자를 구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돌렸어. 내가 이런 부탁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정말이지 어쩔 수 없었어. 내 목숨이 달린 것처럼 매달렸지. 다행히 내 친구들이랑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예전 자활근로 하면서 알게 된 형님들이 막 자발적으로 나서서 헌혈을 해주는 거야. 그 따뜻한 마음에 잠시 눈물이 고였어.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지. 내 처지가 안쓰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심이 느껴졌어. 그 와중에도 난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안을 얻었어.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어.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브로커들이 아버지 명의로 불법 대출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거야. 막 내가 급하게 막아서서 다행히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날 괴롭히나 싶더라. 어떻게든 나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려는 것 같았어. 내가 한시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에 몸서리쳤어. 친구들은 졸업 논문이나 과제 때문에 머리 아플 텐데 나는 빚쟁이와 사기꾼을 상대하고 있었어. 이게 20살의 삶이라니. 친구들은 용돈으로 놀고 여행 갈 나이에 나는 아버지의 명의를 지키기 위해 사기꾼과 싸우고 있었지. 브로커들하고 통화하면서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 난생 처음 겪는 이런 일들 앞에서 너무 무서웠지.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렸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도 무너지는 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 수화기 너머의 브로커들은 뻔뻔하게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데 그 역겨움에 토할 것 같았어. 내 힘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나를 또 움직이게 했어.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 같았어. 난 결국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현실은 나를 매 순간 어른으로 내몰고 있었어. 나는 주저없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민원 접수를 했어. 불법 대출 시도는 다행히 중단됐고 곧바로 수사도 시작되었지. 그 브로커들, 나쁜 놈들은 결국 자기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꾸준히 기록하고 원칙을 지키려는 내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거짓은 저절로 드러났어. 내 투명한 기록들이 쌓이면서 금융당국이나 병원에서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지. 내가 그저 돈 때문에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그런 나쁜 아들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서서히 알아가면서 나에 대한 신뢰가 조용히 커지는 걸 느꼈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의 작은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 큰 신뢰를 만들었지. 내 20살. 이런 사회생활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말이야. 친구들은 알바 좀 잘리면 다시 구하면 되지. 이러면서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매 순간이 전쟁이었어. 내 이름, 석자를 걸고 하는 싸움이었어.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꿈같은 희망적인 소식이 왔어. 아버지와 이식 후보군이 맞는다는 연락이 온 거야. 내 귀를 의심했지. 기적 같았어.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 드디어 아버지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생각에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더라. 내 생에 이렇게 기뻤던 적이 있었을까? 다음 날 병원 회의에서 이식 준비를 조건부로 진행하겠다는 예고가 있었어. 여전히 조건은 붙었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어. 나는 간절히 빌었지. 부디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하고 하늘에 매달렸어.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 그동안 잠시 잊고 지냈던 내 20살의 미소도 잠깐이나마 되찾은 것 같았어. 친구들은 졸업여행이니
대학 축제니 하는 걸로 한껏 들떠 있을 텐데 나는 아버지의 생명 연장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했어. 내게는 이게 전부였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내 자신에게 고맙더라. 조금만 더 버티자, 민수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어.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무거운 이름표 뒤에 숨겨진 나의 진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건 아니었지만 나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마주할 수 있었어.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내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거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생겼어. 내가 해낸 거야. 이 모든 힘든 과정을 겪어내면서 나는 아주 조금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지. 이식이라는 목표를 향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어.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발걸음마다 희망이 함께했어. 내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이제는 내게도 힘이 되고 있었어. 가족 돌봄 청년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 나는 이미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지출 기록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남기는 중이었어. 사회복지 지원이나 앞으로의 투쟁을 위해 나 스스로 시작한 일이었지. 까다로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내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었어. 사기 의심 거래를 시도했던 나쁜 놈들도 특정됐고 법적 복구 절차가 진행돼서 한시름 놓았어. 내 아버지를 등쳐먹으려 했던 그 놈들 결국 자기 죗값을 치를 거야. 내 20살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어.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아버지께서는 내게 민수야, 이제 그만해라. 내 인생이 먼저다. 하고 말씀하셨어. 하얗게 질린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굳은 표정으로 보호자 서명란에 내 이름을 써내려갔어.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을게요. 내 서명 하나하나에 아버지에 대한 내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지.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절대 후회하지 않아. 친구들은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을 거야. 그들은 그저 자기 앞날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20살의 특권일 텐데 나는 그 특권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선택했어. 이건 나에게 더 큰 특권이었어. 돌봄을 받아야 할 20살이 아닌 돌봄을 주는 20살로서 내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어. 마침내 1단계 승인, 그리고 수술 일정 확정. 그 절차가, 그 종이 한 장이 나에게는 희망 그 자체가 되는 순간이었어. 종이 한 장에 쓰인 글씨가 이렇게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어. 이제 정말 한 발 더 나아간 거야. 힘든 시간은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이라는 연료가 생겼으니 계속 나아갈 수 있었지. 이식이라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어. 나의 20살. 가장 큰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지만 난 혼자가 아니었어. 내 이름은 민수. 가족 돌봄 청년 민수. 누군가는 아마 나한테 물을 거야. 20살 어린 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견뎠냐고?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답할 거야. 담담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이야. 난 가족 돌봄 청년 민수니까. 야, 친구, 오늘을 버티는 법은 딱 5가지였어. 기록하고, 요청하고, 거절하고, 서명하고, 그리고 함께 밥 먹는 것. 그 5가지가 20살 민수, 내 삶을 지탱해준 전부였어. 매일매일 딱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내 친구들처럼 평범한 20살은 아니었지만 후회는 없어. 나는 내 아버지를 지켰고 우리 가족을 지켰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언젠가 나도 아버지에게 돌봄을 받을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나는 지치지 않을 거야.